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신 가운데 저희 JTBC 라이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바로 본론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그제 일단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의혹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국민적으로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국민의 목소리 이런 것을 들을 자세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세가 안 돼 있다. 총선에서의 어떤 그런 목소리는 이런 게 아직 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네, 거군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제 공수처에 직접 가셨습니다.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셨는데 보면 네네네네. 특히 이시원 이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수사 네. 촉구를 또 강조하셨습니다. 네. 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그런 연결고리까지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네. 이시원 비서관 이번 사안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는 그 이유 왜 중요합니까? 왜 국민들이 이 인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음, 뭐, 기자님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예전에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경찰로, 갔었던 최해병 관련된 사건 기록을 네, 다시 국방부가 회수하는 것을 조율했다. 이런 일이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시원 이번엔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까지 나온 거고요. 네, 기록이 되는 그 날 통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회수 과정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행정관을 비롯해서 비서관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음. 공직기강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야도 아닌데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행정관까지 다 나섰다.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지면은, 어, 그보다 더 윗선, 이 누구인지가 좀 잘 드러날 수가 있어서, 수사가 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그 직책이 왜 국방부에 이런 사건까지 일일이 분주하게 통화했느냐, 요걸 밝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네. 되는 거군요. 네네. 물론 어제 저희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공수처 진술 상황이 좀 보도가 된 걸 따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는 최상병 사건 아니라 뭐 군 사법 정책이나 뭐 제도 관련해서 통화를 한 거다 8월 2일에 뭐 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긴 합니다. 물론 더 웃음의 의미는 이제 더 밝혀질 게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행정관이 그 무렵에 막 조율을 하잖아요. 네, 기록이 뭐, 국방부에서 전화가 갈 거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가면 기록을, 이런 작업을 했다는, 이미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는 다 수사시 확보된 증거에 기반한 보도 예,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렇죠. 그죠? 막 자꾸 다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네. 큰일 났어요. 예.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계속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 뭐 물론 이제 박정훈 대령 표현에 의하면 VIP 경로설 이걸 네. 김기한 사령관 통해서 들었었다 이렇게 지금은 주장인 상태긴 합니다만 요건 네.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은, 이 사건 관련돼서 대통령 안보실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예, 작년부터,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기록 회수에 관련돼서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핵심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네, 본인은 안 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여러 부서가 종합적 복합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드러나고 정작 그동안 지시자로 주목받았던 사람은 나는 안 했다라고 빠지고 있는 상황.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사실은 좀 더 주도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의 여러 부서 동시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려면
누가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대통령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이죠. 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8월 2일 작년에 8월 2일 그 사건이 이첩되고 뭐 회수된 그 과정에 당일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통화한 내용이 저희 JTBC가 보도를 한 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사건 회수는 모르는 일이다. 해외 출장 다녀와서 사후 보고로 알았다라고 최근에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입장을 그렇죠. 변화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윗선 뭐 VIP 경로서를 밝히려면 아무튼 용산의 핵심까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네. 밝힐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키맨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좀 잘 하면은, 뭔가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혹시나 뭐 관련자들이 뭐 입을 다 맞춰서 진술을 좀 통일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죠. 네. 예. 공수처가 이제 유재현 법무관리관 두 번 소환을 했고 또 김계환 사령관 곧 소환한다라는 게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네. 법조 출입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공수처에서 네. 뭐 유재현 관리관이든 얼마나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 뭔가 좀 수사 상황이 뭐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들리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뭐 지금 저희들이 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뭐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네네네.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공수처가 좀 다면적으로 관련자들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각 진술 또 대조해 보면서 또 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이제 이 사건 하나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가 열심히 해놨던 자료를 다 이어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검이 하게 되면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그러면 공수처로서는 아직 조금 특검에 비해서는 어떤 수사의 역량이라고 하면 좀 공수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김기현 사령관 이후에 계속 뭐 키맨 불러서 용산까지 핵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오히려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탄생되는 그 배경이 있었기 예. 때문에 배경 때문에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애초부터 지청급 정도로밖에 규모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큰 사건을 여러 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미 큰 사건 여러 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의지가 있어도 뭐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사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수처 처장, 차장, 그다음에 처장, 차장을 대행할 사람까지 전부 다 비어 있는 공석 상태고 네. 이제 새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실 모르는 게 또 현실적인 우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 특검이 맡아서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겠지요. 네.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필요합니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네.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어제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의장님 주재로 만났는데 예. 이견이 굉장히 큰 채로 어, 결론이 안 났죠. 헤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를 양당 수석한테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그래서 오늘 이양 수석하고 만날 약속과 장소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곧 만나야 되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어제 원내대표 간의 회동 자체가 굉장히 이견이 큰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음. 전망이 밝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아,
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네, 전망이 밝진 않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님의 선택을 기대 보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지금 4일부터 18일까지 해외에 나가시잖아요. 네, 국회의장은.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댓글 반응도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튼 지금 여야 협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아닙니다. 의장님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 뭐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의장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네. 이 양당 간의 합의라는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뭐 국민의힘을 만나서 협상하는 것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또 의장님을 계속 또 설득을 해야죠. 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뭐 열린다 해도 5월 말에 한 번쯤 더 열어야 최상병 특검법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은 또 뭐 5월 초에 열어서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네.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데 네. 지금 한 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번 열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5월 초에 한 번, 5월 말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음. 이제 최혜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 법안,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의 의결을 한번 한 다음에 다음번 본안에 대한 표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두 번의 본회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도 또 의장님도 네. 그런데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연결해 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결을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